이틀 뒤인 21일 우리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에서 발사됩니다. 오늘 라인 초대석에선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모시고 12년 동안 2조 원이 투입된 수건 사업 누리호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바지 발사 준비가 한창일 텐데 우리 누리호가 어떤 발사체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누리호는 순수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네. 누리호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실어서 우주로 내어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예. 이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 정도의 그 지구 저궤도에다 올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발사체 능력을 갖춘 국가는 현재 6개 국가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번에 발사를 성공한다면 7번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인 발사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1.5톤급 실용 위성을 고도 800km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주 개발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현재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요. 3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실용급 위성을 자국의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는 어떤 자주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갖춘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40년 정도 늦게 출발해서 뒤쫓듯이 누리호를 개발했는데요. 자,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웠던 점은 초고온, 그다음에 극저온 이런 그 극한의 온도 상황에서 37만 개의 부품이 동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00여 개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러한 부품의 조립, 제작, 설계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거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엔진 부분에 어떤 그 연소가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추진체 탱크의 설계에 있어서 가볍고 견고한 추진체 탱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엔진이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처럼 네. 이렇게 연합을 해서 클러스터링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나로호 발사 당시엔 러시아 기술을 들여왔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나로호하고 지금 누리호를 비교하면 어떤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발전했나요? 네,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누리호는 아파트 15층 높이에 47.2m의 예. 높이를 갖는 반면에 나로호는 10층 정도의 높이에 33.5m 정도로 크기가 작고요. 그다음에 성능 면에 있어서도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그 600에서 800km 정도의 그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에 비해서 나로호는 100kg 정도의 소형 위성을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한 높이도 300km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낮은 데 진입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발사체였습니다. 그리고 엔진의 경우도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나로호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이 여러 단으로 구성되고 또 더 강력한 엔진을 갖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주 선진국들도 첫 발사의 성공률은 약 30%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일단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 누리호의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점치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어려운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은 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네. 그러나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중에 단이 분리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싸고 있는 이 페어링이 분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상에서는 시험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발사를 해야만 실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비행을 시험하는 의미다라는 비행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 5월에 한 번 더 누리호를 발사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누리호의 이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4회 정도 더 누리호
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이번 누리호 발사를 구분하기보다는 우리가 12년 동안 진행해온 그러한 연구 경험의 축적 그리고 연구 과정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그리고 그 와중에 길러진 인력 그리고 우리가 장비라든가 실험 환경 이런 모든 인프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큰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도전적인 과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부는 2030년 자체 발사체로 달에 착륙하겠다라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죠. 자,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그 누리호 이후에 어떤 우주 발사체 개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 KPLO라고 불리우는 달 궤도선을 현재 만들고 있고요. 네. 이 달 궤도선은 내년 8월에 이제 올려져서 달의 주변에서 달의 어떤 지표 모양이나 이런 것을 관찰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KPLO의 그 역할은 앞으로 달 착륙선을 보내게 되면 어느 부분에 달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탐색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일련의 연구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도 우리 힘으로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때 달 착륙선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를 통해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발사 이틀 앞두고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